이번 시간에는 C 언어 기초 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를 처음 할 때 먼저 C 프로그램의 구조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 프로그램의 구조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메인 함수입니다. 자, 처음에 기본 프로젝트를 만들고 소스를 보면, 기본적으로 제공된 소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인 함수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의미는 메인 함수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함수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건 차후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함수라는 건 간단하게 에, 현재 지난번에 얘기했던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수. 여러 개의 함수가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이룹니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은 함수 1, 함수 2, 이런 식으로 함수 3. 함수 안에는 명령어가 들어있어요. 여러 개의 명령어, 여러 개의 명령어, 여러 개의 명령어, 여러 개의 명령어. 이런 식으로 C 프로그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가 메인 함수입니다. 이 메인 함수는 C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돼요. 자, 메인 함수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함수는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은 명령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명령어를 어떻게 쓸 건가? 이 부분이 C 프로그램에서 주요한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명령을 쓰면 어떤 기능,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이런 명령어들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은 끝에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꼴이 있는 거,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앞에 본 include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전처리입니다. 전처리 기능이라 해서 이 메인을 실행하기 전에 미리 약간의 환경 같은 걸 세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내부, 내 밑에서 아래에서 사용할 명령어 중에 C 언어에서 제공한 명령이 있습니다. 제공한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include를 통해서 헤더 파일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헤더 파일은 a.h로 끝나고요. 우리 C 프로그램은 .c로 끝났죠. C++은 .cpp로 끝났고요. 이런 식으로 확장자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뒤에 더 다시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이제 함수가 추가됐고요.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가 추가돼야 됩니다. 함수의 구조는 함수명, 가로, 중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함수명, 가로, 그 다음에 중가로 시작, 중가로 끝. 그 다음에 이 중가로 안에다 명령어. 그 다음에 앞에 뭐 자료형이 하나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함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함수할 때 명령어 중에 마지막에 리턴을 통해서 되돌림 함수인데 리턴을 통해서 어떤 값을 보내면 이 값이 이 자료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차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처음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C 언어 기초입니다. 그리고 C 언어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능만 보도록 합니다. 함수는 약간 중요한 기능이고 약간 고급 기능에 속하기 때문에 뒤쪽에 나옵니다. 다시 나옵니다. 함수는 메인 함수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함수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다른 기초적인 사항들을 꼭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적인 문법은 주석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기 때문에 명령어가 아닙니다. 실행하지 않고 단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어떤 프로그램 안에 앞에 부분에다
슬래시 별 슬래시 해서 여기에다가 작성자, 그 다음에 작성일, 그 다음에 기능, 이런 것들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떤 기능이다, 언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설명들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있을 때도 함수에 대한 기능, 이런 것도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일, 이런 것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주석을 만드는 방법은 한 줄 주석, 슬래시 별 슬래시, 이 안에는 주석입니다. 여러 줄일 때는 슬래시 별하고 엔터를 치고 슬래시 별, 이렇게 하면 여러 줄 주석이 됩니다. 한 줄 주석인데, 이거와 같은 방법이 한 줄 주석인데 슬래시 슬래시를 하면 여기서 뒷줄 끝까지, 문장은 끝까지는 다 주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석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 문법 중, 기초 사항 중에 상수가 있습니다. 상수와 쌍으로 해서 변수가 있고요. 이 변수는 당연히 뒤에 나올 거고요. 상수는 변경이 불가능한 값입니다. 어떤 저장된 값인데 이건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상수를 통해서 데이터 크기나 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시 데이터 나왔죠.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데이터는 앞에서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있죠. 거기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데이터는 상수, 변수 다 똑같습니다.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문자형,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수형은 10진수, 8진수, 16진수, 10진수 표현, 어떤 진수의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실수는 이렇게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값입니다. 해서 실수 형태, 그 다음에 지수 형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요. 문자는 따옴표 하나짜리 안에 들어있는 건 한 글자, 한 문자를 나타내는 문자상수 해서 따옴표 하나짜리. 따옴표 두 개짜리는, 이거는 이 안에 여러 문자는 문자 열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수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상수를 얘기하면서 자료형을 간단하게 얘기했죠. 자료형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의 종류에 따라서 앞에서 정수, 실수, 문자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에 따른 값들이 이렇게 소수점이 들어갔냐, 소수점이 안 들었냐, 그 다음에 따옴표가 있냐,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아래와 같이 자료형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지시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값은 정수다, 어떤 값은 실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지정을 해주는데, 그 지정할 때 자료형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short, int, long, unsigned short, unsigned int, unsigned long. 자, 부호가 있냐 없냐, 이런 거는 이제 처음 할 때는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넘어가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바이트 수, 크기. 자, 캐릭터는 1바이트.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개수는 이거. 그 다음에 unsigned 캐릭터, 그 다음에 플로트, 더블, 이렇게 해서 실수형을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자료형의 종류 중에 우리는 인트, 그 다음에 캐릭터, 플로트 또는 더블, 이런 형태만 주로 처음에는 씁니다. 이거에 따라서 바이트 수가 달라지는데, 바이트 수는 박스 크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 크기, 박스는 인트는 2바이트입니다. 2바이트는 안에 문자 2개 들어가는 정도,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 크기가, 박스가 2칸인데 3칸을 넣으면 당연히 끝에가 잘리죠. 여러분, 박스에 물을 부은데 물을 이만큼 2바이트짜리 박스인데 물을 3바이트, 4바이트를 넣으면 이 컵에 넘치죠. 이 박스에 넘치죠.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값으로 바뀌냐는 중요하지 않고 값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좀 데이터가 크다 하면
뭐 롱이라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컴퓨터에 따라 또 달라요. 이 사이즈는 컴퓨터에 32비트, 64비트 이거에 따라서 또 값이 좀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실수용으로는 뭐 이렇게 플로트, 더블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고요. 사이즈가 제일 큰 건 더블이네요, 여기는. 자, 운영체제에 따라서 이 바이트 수는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값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사용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걸 자세히 뭐 이 숫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까지 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고사 이런 데서 이 값의 범위가 어떻게 하니까 안 보고 써라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자료용은 인트는 뭐 4바이트 크기, 그 다음에 플로트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많이 쓰는 것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예하거와 키워드인데 예하거와 키워드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도 다 있고요. 키워드는 C 언어에서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단어로 예하어라고도 합니다. 이런 키워드와 예하어는 C 언어가 가지고 C 언어가 미리 선점한, 미리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변수나 함수 이름으로 쓰면 안 됩니다. 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예하어는 오토, 브레이크, 케이스. 이 부분이 전체 명령어 기본. 자, 기본 명령어입니다. 기본 명령어. 이 명령어가 기본 명령어고요. 이거 플러스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는 이제 기본 명령어 플러스 그 C언에서 제공한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이제 많아질 거고요. 함수도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 정의는 여러분이 만드는 것, 여러분이 함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또 추가를 합니다. 이거는 사용자 정의.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명령어가 있고. 자, 기본 명령어는 몇 개 안 돼요. 자, 기초 단계에서는 이 기본 명령어를 주로 다룹니다. 예약을 하는 게 있다. 예약어는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만 먼저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입니다. 자, 변수. 앞에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 변수는 변하는 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 메모리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박스로 많이 표현합니다. 데이터가 입력되면 어딘가에 저장해야 하는데 그때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명령어를 실행하다 중간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박스를 만들고 이 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서 사용하고. 자, 변수는 물건을 저장하는 상자와 같습니다. 이런 상자로 표현을 합니다. 변수가 저장할 데이터가 정수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데이터인지를 지정해야 됩니다. 항시 이 박스는 자료형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형 그 다음에 이름, 변수명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앞에 자료형, 그 다음에 변수명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합니다. 변수를 선언해야지 이 컴파일러가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변수를 만들 때 변수명이 있었는데 이 변수 이름은 식별자라고 합니다. 식별자. 변수나 함수 이름을 식별자라고 하고요. 이거는 사용자가 만듭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만들기 때문에 만들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 있어요. 식별자를 만드는 규칙. 영어 대문자, 소문자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 밑줄까지 가능합니다. 시작할 때는 숫자로 하면 안 됩니다. 숫자 안 되고 특수문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구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 아까 예약어 있었죠? 같은 이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키워드나 예약어는 만들 수 없고요. 여러분이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서 숫자, 문자, 밑줄 이걸만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예약어 안 됩니다. 올바른 건 문자로 시작해서 숫자 넣을 수 있고요. 언더바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식별자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가 나오는데 이 대입 연산자는 리꼴로 표현합니다. 이 리꼴은 같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대입도 있습니다. 자, 대입 연산자는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연산입니다. 자, 방식은 왼쪽은 변수, 오른쪽은 변수나 상수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왼쪽은 반드시 변수 하나, 오른쪽은 변수, 상수, 연산자 이런 걸 통해서 오른쪽은 어떤 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왼쪽은 변수 이렇게. 자, 변수라는 건 이 변수는 변수 선언을 통해서 박스로 미리 메모리상에 만들어야 되고요. x라는 변수가 미리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여기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할당이 되는 거고요. 배정연산, 어떤 값이 배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대입연산이라는 게 있고요. 연산자 하나가, 리꼴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이 리꼴은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입입니다. C에서는 같다는 의미는 리꼴 2개를 씁니다. 같다는 의미는 리꼴 2개를 쓰면 같다, 하나만 쓰면 대입,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산자는 대입 연산자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하는 거, 대입 연산자가 있었고요.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부호, 증감, 관계, 콤마, 조건, 비트, 사이즈, 형벌랑 포인터, 구도체. 이 포인터도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고요. 포인트 연산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곱하기도 되는데 별입니다. 별, 그 다음에 임퍼센트, 이건 임퍼센트입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 이 3가지가 포인트 연산자입니다. 포인트라는 건 주소입니다. 주소. 이것도 차후에 다시 설명합니다. 자, 구조체 연산자가 있고요. 콤마, 그 다음에 화살표 같은 거, 이게 구조체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약간 고급 기능이고요. 처음에는 대부분 요 사칙연산,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고요. 증가연산은 일씩 증가하는 거, 감소연산자는 일씩 빼기, 그 다음에 크다, 같다, 이런 의미, 다르다. 그 다음에 논리, and, or, not. 그 다음 조건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콤마 연산자가 있고요.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처음에는 뭐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 뭐 관계 연산자,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조건문 할 때 할 거고, 먼저 몇 가지 앞에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실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문을 보겠습니다. 출력. 자, 처음에 이제 기초에서 두 가지 명령을 배우는데 출력과 입력을 배웁니다. 입력은 scanf라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scanf 함수입니다. printf 함수고요. 자, 프린트와 scanf는 프린트는 먼저 출력인데 어디에 출력하냐? 모니터에 출력합니다. 자, 모니터에 출력하기 위한 표준 출력 라이브러리입니다. 표준 출력 라이브러리를 stdio.header 여기 안에 들었어요. 여기 안에 해서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맨 앞에 include를 이거를 넣어줍니다. 이걸 넣어주는 이유가 이 printf를 쓰기 위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standio.header를. 자, printf를 할 때 printf의 명령어, 자, printf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앞에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건 형식입니다. 형식이 있고 뒤에는 이제 변수가 있어요. 자, 변수는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형식만 가지고, 이 따옴표만 가지고도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변수 값을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할 때는 이 형식과 같이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는 방식은 뒤에 있는 변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형식 지정자, 형식 제어 문자라고 하는데, 형식 제어 문자는 이렇게 %d, %f, %c, %s 이렇게 해서 정수, 실수, 문자열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자, 여러 문자, 그 다음에 실수 형태, 정수 형태, 그거에 따라서 형식 제어 문자를 따옴표 안에 넣어주고 콤마 다음에 변수를 넣어줍니다. 자, 따옴표 안에는 일반 문자도 포함이 됩니다. 1번 문자를 포함하면 1번 문자는 그대로 출력이 되고 형식 제어 문자는 옆에 있는 변수와 쌍이 돼요. 첫 번째, %f는 두 번째, 학점.
이렇게 해서 넘버와 학점이 따로따로 형식 제어 문자의 변수 값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 문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역/n, 이거는 줄바꿈이에요. 엔터 키, 엔터, 줄바꿈 기능을 합니다. 자,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역/n입니다. 역/n 끝에다 쓰면 엔터 기능이 됩니다. 줄바꿈. 어떤 문장을 쓰고 줄바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역/n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printf에서는 변수를 쓸 때 그냥 썼습니다. x만 썼죠. scanf는 다음 scanf와 이 출력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scanf는 입력입니다. 입력 어디서 하냐?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합니다. 자, 이것도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고요. 이것도 스탠다드 IO 헤더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include를 앞에 전처리의 include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scan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을 받을 때는 어떤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 변수에 입력받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 변수 선언이 필요하고요. x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정수형으로. int니까 정수로. 자, 그 다음에 scanf도 마찬가지로 형식 지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옴표 안에 %t, 이건 정수네요. 그래서 정수형 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printf와 다르게 인퍼센드가 들었어요. 인퍼센드 앞에서 얘기했죠. 인퍼센드는 뭐라겠죠? 인퍼센드는 주소다. 주소 연산자라겠죠. 주소 연산자는 별, 인퍼센드, 그 다음에 대괄호 세 가지가 있었죠. 대괄호. 자, 그 중에 인퍼센드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건 차후에 포인트 할 때 하기로 하고 스캔F에서는 인퍼센드를 빠뜨리면 안 돼요. 주소 연산자. 자, x라는 변수죠. x라는 변수의 주소입니다. 실제 메모리상에 변수를 만듭니다. x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메모리상은 메모리라는 건 바둑판입니다. 바둑판식으로 해서 주소가 다 있어요. 0,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상에 주소가 있는데 이 x는 4번 주소에 4번 번지에 이 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x의 주소는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 값을 이용해서 scanf를 사용합니다. scanf는 주소가 필요하다. 주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x에 대한 주소는 인퍼센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정수형은 %t, 실수형은 %f, 더블은 lf. 더블은 lf를 써주시면 되고요. c는 문자, 그 다음에 %s는 문자야. 자, 내가 문자를 입력받고 싶다 하면 %s. 한 글자만 받고 싶다면 %c. 자, 문자를 입력받으면 문자열 변수가 필요하겠죠. 이거는 나중에 배열과 포인트에서 다시 다룹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초에서는 %c로 해서 한 문자만 받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수를 받고 싶다. 플로트로 레이티오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scanf에서 %f 실수니까 그 다음에 인퍼센트하고 레이티오 그대로 넣어주면 이 레이티오 변수 안에 키보드로 넣으면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 1, 2, 3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더블로 스케일을 만듭니다. 이 스케일은 형식 지정자를 %lf라 그랬죠. 1이 아니라 l입니다. lf로 해주시고 인풋 앤드 스케일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스케일을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 키보드로 어떤 값을 입력하면 스케일이라는 변수의 값이 들어갑니다. scanf는 이렇게 반드시 주소 지정자가 필요하다. 더블의 스케일 변수는 자, 만약에 여기에 스케일이라는 변수가 들어갔어요. 스케일이라는 변수가 8번 주소에 스케일이라는 변수가 박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스케일에 대한 값이 있고 주소가 있어요. 자, 모든 변수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변수는 주소가 있고 값이 있습니다. 이 주소는 이 박스가 있는 위치 8번 메모리 주소. 그러면 주소는 8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케일 안에 들어가는 값이 있죠. 내가 키보드로 10.5를 입력했다 하면 값은 10.5입니다. 그리고 주소는 아까 메모리상에 주소가 있죠.
이 주소는 제가 임의로 그냥 0, 1, 2, 3, 4 이렇게 했지 실제로는 다른 값입니다. 다른 16진수로 해서 숫자가 더 커요. 자, 이렇게 해서 주소가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기초 문법을 배운 걸 이용해서 교재에 있는 실습 예제를 실습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